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도균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OM 사업 설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 OM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죠? 제가 사전에 저희 OM이라는 것은 Opportunity 미팅이라고, 기회의 미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픈 미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메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초대를 좀 해주셨고, 제 예상으로는 한 20명 정도가 초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늘 초대되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당일인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초대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일일이 호명을 해드릴까 어쩔까 하는데, 일단 제가 약속은 공약은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초대되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방송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무려 160분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초대되신 분 아니고도 좀 늦게 참석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과 오늘 OM, 오퍼튜니티 미팅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민님, 김민재님, 염선옥님, 김경규님, 이채민님, 최현정님, 박병찬, 이은경, 변호진님,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배소영, 김광자, 박은경, 박시호, 광동현, 박정미, 한승래, 권정희, 박미화님 환영합니다. 김향숙, 하미자, 김은아, 김태희, 박원숙, 고정란, 오준희, 손선영, 신순화, 윤미경, 김종민, 석혜진, 윤상윤, 유지인, 오수진, 이태숙, 허미향, 윤창환님 환영합니다. 박찬호, 이시원, 강민정, 홍현화, 배유리, 최현숙, 이윤상, 이현자, 김향연, 이은자, 박순호, 김현옥, 이순아, 최은희, 권서현, 권명자, 이정혜, 정재용, 황나연, 전미숙, 정세호, 정예안, 김미정, 정찬미, 손태옥, 정록화, 정여연, 정지율, 최홍우, 이현우, 한지연, 김미라, 전소영, 김태용, 이하연, 김보경님 환영합니다. 이지혜, 이영현, 이진희, 조태봉, 배은심, 조연아, 김정은, 조은별, 신혜경, 지경미, 김영주, 문진년, 정인경, 최미영, 김미정, 박종선, 김혜선, 이석순, 금정순, 신영지, 정주인, 강계분, 김규선, 윤주연, 안시연, 김민정, 허태영, 허지원, 송영섭, 송서현, 도호영, 고창우, 이호진, 김윤수, 김수희, 천인자님, 아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권민희, 이금옥, 박재범, 허혜숙, 신동혁, 박미영, 이영경, 김순영, 여민희, 김은영, 박준범, 김현랑, 김은주, 이강미, 김다혜, 김광은, 김은한, 강웅수, 김영애, 강유라, 문현주, 조성선, 유선경, 김병윤, 신서량, 김수연, 임진남, 김예원, 정예린, 박민영, 최임성, 최은하, 현화영, 서희정, 이경민, 최수영, 이주원, 심정남, 장정아, 신인경, 최세원님, 이분들 이상으로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한 16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60여 명의 우리 초대신 처음으로 오신 분들과 우리 기존의 우리 A단의 식구 여러분들, 사업자 여러분들과 또 호명되지 않으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오퍼튜니티 미팅 OM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많은 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과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우리 재밌게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사진 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한데 이게 한 3년 전 사진입니다. 한강 고수부지 아니고요, 대구의 수성유원지도 아닙니다. 여기는 두바이에서 우리 리더십 세미나였던가요? 여기 가서 우리 멋지게 포즈를 취해서 사진 촬영을 한 곳입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 지는 벌써 12년 차, 만 11년 또 12년 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랐고요. 대구 온 지 한 15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현재 나이는 45살.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한 살을 또 먹게 되는군요. 저만 먹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함께 나이를 같이 먹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11년, 12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베풀어 볼까 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와 또는 희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희망을 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2020년 2월이 되면서 코로나 이게 뭐야 도대체? 감기 같은 건가? 대단한가 보다. 곧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아니, 글쎄, 지금까지도 잡히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전 지구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경제 또는 회사, 직장, 자영업,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를 요즘에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안전할까? 안전한 것인가? 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죠. 이 골목 상권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에 또 대형마트에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차 생존율이 29% 미만이죠. 매출은 줄고 경쟁은 심각해지고 또 최저임금, 인건비죠.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자영업을 하리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피부 속 깊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운영을 하고 있는 치킨집과 커피숍입니다. 요즘 벌겋게 보이는 게 서울 시내입니다. 서울 시내. 서울시 지도인데 지금 치킨집이 벌겋게 보이는 밀집도입니다. 자, 그 밑에 화면은 지금 커피숍이죠. 커피숍에 밀집도 된 표현인 건데 이 치킨집과 커피숍의 이 밀집도가 정말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창업은 1년에 944만 곳, 그다음에 폐업은 794만 곳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사업을 하셨던 리더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또 이 플랫폼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 플랫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경제 용어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AI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화, 플랫폼과 인공지능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현실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코로나로 인한 플랫폼 경계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AI 권력이 초양극화 사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AI 권력이 초양극화 사회. 이 내용을 보면 극소수가 IT 플랫폼 독점, 로봇과 경쟁에서 밀려난 99.99%는 단순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것이다. 자, 여기 프레카리아트 또 어려운 단어 나오죠.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그겁니다. 말 그대로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99.99%래요, 도대체. 자, 그래서 이 AI 권력이 뭔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자, 현재 플랫폼 혁명으로 야기되는 초양극화 시대에 자, 과거와 현재 세계 10대 기업의 그런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기준이에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바로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2019년도 볼게요. 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2006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기업이 되면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또 알리바바, 저 10위에 텐센트라고 있네요. 여러분, 이 텐센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이거는 중국의 위챗이라는, 한국의 카카오처럼 중국의 위챗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위챗. 자, 10대 기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다 아실 거고, 여러분. 자,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들은 하나같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도 기준인데, 자, 그럼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얼마 전이죠? 자, 1위부터 7위까지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 과거 10년 전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경제학을 막 밥만 먹고 경제만 논하는 미래학자들이 플랫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국엔 세상을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특이한 거, 요 파리 회사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가 재밌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 근데 이 회사는 계속해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이 회사의 특장점은 뭐냐면 바로 1위부터 7위까지의 회사를 모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하죠? 자,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한 양극화 시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노동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죠. 10년 내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플랫폼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자,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10년 내에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플랫폼 프리랜서입니다. 플랫폼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일까?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자, 클라우스 슈바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과연 누구에게 복무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요거는 기계와의 경쟁, 또 인간은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표지 보면 무시무시하죠. 인간은 글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필요 없다. 이거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꾸준히 줄고 있는 인간의 일자리,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 바로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일이죠.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직격탑니다. 대한민국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TV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와 효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잘 살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게 되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 어렵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과 확률, 이런 얘기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죠. 근데 이 타이틀에 20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년 안에 사라질 직업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직업군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직업군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참 재밌는 그림 같지만 정말 암담해요. 이거 사람이 이제 앉아 있고 로봇들이 사람에게 국어를 해주는, 돈을 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일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고 로봇들에게. 자, 여기 나옵니다. 이게 프리카리아트도 나오죠. 일반 시민이 99.99%가 프리카리아트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포지션입니다. 이 부분 99.99%. 상위 1%는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의 기업들, 또는 인공지성, 또 플랫폼 스타. 플랫폼 스타는 바로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직업군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계급이 나눠지는 초양극화 사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능력을 가진 인간들의 일은 인공지성이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절대 다수의 시민이 프레카리아트가 되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불과 2, 3년 안에 벌어지게 될 재앙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늘 꾸준하게 나오게 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프레카리아트 우리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코로나19 이후 AI 시대 가속화된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또 나오죠. 코로나 시대가 가속시킨 AI. 포스트 코로나19 로봇과 AI 가속화. 이거 IBM CEO죠. IBM CEO가 모든 기업에 AI가 AI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가속, 생활혁명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로봇, 코로나 이후 가속되는 제조업용 로봇, 코로나 팬데믹에 세계 각국서 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 전환 가속화. 기업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최근 뉴스들이에요. 이거 먼 미래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안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AI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또는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시대에 살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우리 아메이를 통해서 뭔가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About 2 billion jobs going away. This doesn't mean that 2 billion people get unemployed. It means that our jobs are transitioning. And we're transitioning them at a faster pace than ever before in history. 자, 여러분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메이라는 제가 화면을 AI 자동화로 일자리가 71%가 사라진다라는 여기 경제학자 이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인가요? 지난달이네요. 10월 달에 발표한 얘기예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아니죠?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건데, 이분이 한 얘기가 다단계 사업자는 대체 불가. 한국말로 다단계지만 미국에서는 다단계라고 안 했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을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다단계 사업자 같은 말입니다. 자, 다단계 사업자들은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과 각종 보고서에 공통된 결론이다. 자, 인공지능이 다단계 사업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이분이 얘기했으면 맞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특별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쓸데없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많은 연구와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주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분들이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 얘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확실하게 정의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이게 안 좋은 일인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지, 아니면 돈을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하다가 망하는 일인지,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일인지 도대체 뭔가, 오늘 제가 그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품의 우수성으로, 중요합니다.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수익이 적으나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수입이 적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의 그룹이 형성되어 매출이 늘면 그때부터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려온 정의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또 내려볼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단지 소비자의 소비 패턴만 바꾸어 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확실한 결론입니다. 자, 물건 파는 일이 아니고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바꿔주는 일, 그게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 그게 내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들 보신 분도 많을 테고요. 안 보신 분들이더라도 책 제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게 불안한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고 통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게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돈만이 아니라 쌓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한 100명 중에 1명 뽑는, 1000명 중에 1명 뽑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일반 평민들이 진정한 부를 얻으려면 뭘 하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굉장한 충격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더 충격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현황. 2007년부터요. 2018년도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자, 종사자는 319만 명으로부터 현재는
약 903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총 매출액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업자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매출입니다. 5조 2,208억 원, 5조 2천억. 엄청난 숫자죠. 자, 그 중에 후원 수당,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총액은 1조 7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만 이러냐?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현황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직접 판매 시장 현황입니다.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말입니다. 자, 2018년 글로벌 직접 판매 시장은 무려 1930억 달러입니다. 다시 한번 뒤에 볼까요? 자, 대한민국은 5조 원이죠. 자, 글로벌은 약 233조 원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성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성은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자, 여러분 준비되실만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성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 2020년도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나옵니다. 한국아메이, 에타미, 뉴스킨 여러 회사들이 쭉 있죠. 자, 2018년 1위, 2019년 1위, 아직 2020년은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매출 순위는 한국아메이가 여전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한국아메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시국에 한국아메이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위에 유통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마켓 4.0이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 마켓 4.0은 필립 코틀러라는 또 경제학 박사인데요. 간단합니다. 마켓 1.0은 제품 중심, 마켓 2.0은 소비자 중심이었던 게 3.0으로 가면서 인간 중심, 지금은 마켓 4.0, 고객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통한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물건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함께 체험하고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며 공동체로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 이게 마켓 4.0의 시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이렇습니다. 제품을 봅니다. 제품을 봤어요. 호감을 갖죠. 이 제품 괜찮은가? 그럼 덥석 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질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행동을 하죠.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자, 제품을 써보고 이제는 제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좋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랑하기도 하고요. 너도 써봐라고 권유도 합니다. 지금은 이게 마켓 4.0의 세대입니다. 자, 한국 아메이 또 글로벌 아메이가 바로 60년 전부터 이뤘던 바로 이런 소비의 패턴 흐름이 이제는 이게 4.0 시대 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싱글 채널이라서 여러분들이 샵에 혼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샵에 가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도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그러던 와중에 이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이라는 쇼핑몰들을 이 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 되죠? 모바일 쇼핑 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옴니 채널로 돌아갑니다. 이 세 개의 한 그룹군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CJ 쇼핑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했어요. CJ 쇼핑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CJ 그 계열사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CGV라든가
CJ의 어떤 무슨 그룹 계열사들이 통합적으로 모두 통합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나에게 엄청난 홍보를 하게 되고 광고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옴니 채널의 시대가 돌아서서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채널이 통합되고 연결해서 끊이지 않는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강화 및 판매를 증대시키는 전략, 이게 지금 현재의 채널입니다. 현재의 쇼핑 채널. 자, 그래서 유통의 신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한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니라 경험이 브랜드를 알리는 시대가 왔어요. 광고한다고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품을 넘어서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들이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유튜버를 통해서 제품이 광고가 되고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도 판단하는 그런 신 패러다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바로 브랜드 텔링이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스타벅스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스타벅스가 TV 광고를 하면서 뭐 커피 광고를 한다든지 뭐 케이크 광고를 한다든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지금 국내에서도 가장 최고의 브랜드를 달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커피를 먹으면서 그냥 커피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커피와 함께 뭐 새로운 케이크가 나오면 케이크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또 스타벅스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씩 행사를 합니다. 뭐 의자를 준다든지 뭐 우산을 준다든지 또 연마다 다이어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커피를 마셔서 다이어리가 오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갖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SNS에 올립니다. 나 드디어 득템했다. 드디어 득템했다. 어느 지점에 가니까 있더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텔링이, 모든 국민들이 브랜드 텔링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매출, 소비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업체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것으로 만드는 브랜드 스토리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SNS, 유튜브 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품의 기능과 품질 같은 물질적인 부분의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긴 게 아니라 스토리를 접목시킨 차별화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메이 사업은 벌써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하고 있었죠.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먼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브랜드 텔링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고객층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줄 스토리를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게 고객들과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네트워크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 생활 속 자기만의 경험, 가치, 스토리 등을 가지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매니아, 소비자 매니아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거기 참여고요. 거기에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좀 어렵나요?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네트워크, 뭐 플랫폼,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수시로 듣게 되는 그런 세상에 와버렸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바로 멤버십이죠. 여러분들 이미 쇼핑을 많이 하면서 멤버십에 가입을, 회원 가입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것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대형화가 되어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프라임이라는 프라임 회원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뭐 행사,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제 서비스는 2018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약 1억 1천만 명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 도대체 뭐길래 미국 인구의 절반이 가입을 합니까?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연회비가 있어요. 유료입니다. 연회비가 약 119달러입니다. 119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특급 배송, 2일 배송, 그다음에 요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 아니면 전 세계 회원들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가입을 했어요. 자, 이 금액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약 1억 1000명이 가입했다고 했죠. 자, 1억 명이 119달러, 연회비 119달러 하면 119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4조 원입니다. 회원비만, 연회원비만, 고정 매출이죠. 회원비 고정 매출 14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렇게 비용이 쌓이고 하니까 회사가 안전하게 또 탄탄하게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어서 이거 여러분 익숙하신 네이버라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5%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줍니다. 10만 원 사면 5천 원, 20만 원 사면 만 원, 기타 등등 이렇게 5%를 적립을 해주는 멤버십인데 이게 공짜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한 1년에 4,900원입니다. 4,900원. 아, 1년이 아니네요. 매달 4,900원을 결제를 하고 쇼핑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친구를 추천할 때마다 친구도 나도 5,000원씩 적립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한 명 소개하면 5,000원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친구도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많이 본 마케팅 아닙니까?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마케팅이 무려 60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마케팅이에요. 네이버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자사의 쇼핑몰을 점점 키우고 있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라는 회사죠. 제가 이 테슬라에 회원가입을 해보니까 추천 코드가 나왔어요. 자, 제가 테슬라를 사지도 않았는데 추천 코드를 받아서 제가 테슬라에 대한 후기를 씁니다. 테슬라 시승을 해본 후기를 써본데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가 보내드린 추천 코드 또는 제 인스타나 제 블로그에다가 제 추천 코드를 쓰겠죠. 그걸 타고 들어와서 이걸 사게 되면 이분한테는 11만 원의 혜택이 들어오고요. 저한테도 11만 원의 혜택이 들어옵니다. 약 이 테슬라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0.1%의 캐시백이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테슬라를 타본 사람들이 또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겠죠. 이제는 이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사실 분 있으면 저한테 제가 추천 코드 나왔으니까 저한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메이 60년 전부터 추천인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 아메이 회원가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추천인 번호, 후원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박보검은 자기 생년월일 연락처만 넣으면 회원가입이 되고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30% 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고 90일 만족보증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캐시백이 제공이 됩니다. 또 회원가입을 하시면 후원 사업 활동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추천인 번호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후원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일정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거 참 상속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익숙치 않죠? 자, 아메에서 나오는 일정의 수익을 내가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연회비가 무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무료입니다. 원래 연회비를 다 받게 되는데 아메이에서는 무료입니다. 무료. 엄청난 혜택이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구독 경제 모델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락인 효과라고 그래요. 넷플릭스의 회원들은 절대 다른 데를 안 가요. 그래서 넷플릭스 회원들은 넷플릭스만 가게 되죠. 자, 여기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락인 효과, 뭔가 잠그는 느낌이죠. 락, 잠근다. 들어오면 잠근다. 이런 효과입니다. 어쨌든 내 기업에, 내 회사의 제품을 쓰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딴 데 가지 마라.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기업과 경제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락인 효과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업에게 이걸 바로 구독경제라고 합니다. 구독경제 모델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로의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 그냥 그 제품만 쓰는 거예요. 그 회사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그냥 그 제품만 쓰게 되고 그 제품만 애용하게 되고 그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락인 효과의 구독경제 시대입니다. 2000년대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점점 커지고 있죠. 앞으로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구독경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게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경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구독경제 회원이 되고 싶습니까? 자, 여기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개인이 구독경제, 구독 시스템의 권한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구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에서 만들어 놓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아니고 개인인 바로 여러분 개인이 구독 시스템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소비자를 원하는 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비자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단위로 매출에 따라서 일정 금액 포인트도 줍니다. 정기 구독 소비자를 통해서 매월 고정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이 구독 경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매달 쓰면서 고정 매출도 발생하고 추가적인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한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연회비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 하면 제휴라는 뜻이에요. 제휴, 어필리에이트, 제휴하다 이런 뜻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많은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세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자, 디지털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자, 쿠팡 파트너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쿠팡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 어필리에이트가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의 매체를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그 소개 URL, 링크죠, 링크를 통해 유입된 유저가 구매를 발생시킬 때 판매처로부터 일정 커미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회원가입을 해놓고 여기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 자, 여기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링크가 있어요. 내 블로그에다가 제품에 대한 후기를 씁니다. 이거 써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이거 살려면 제 링크 타고 오세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제품이 매출이 발생을 하면 쿠팡에서 그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수익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과연 얼마나 줄까요? 자, 초반에는 8%까지 줬었는데 지금은 3%입니다. 3%의 커미션을 쿠팡 파트너스, 쿠팡 제휴 마케팅, 쿠팡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입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 어필리에이트가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글입니다. 2020년 4월 한 달 동안, 4월 1일부터 4월 30일 보이시죠? 이 한 달 동안 자기가 블로그에다가 제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써서 제휴해서 일어난 매출이 무려 3억 8,300만 원입니다. 약 3억 8,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3.3% 공제하고 입금된 금액이 1,1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천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블로그를 올린 겁니다. 추천인 코드, 뭐 자기 번호를 썼겠죠. 추천인 코드를 남겨놓으면, 자,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하면 이렇게 돈 법니다 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추천인 번호를 넣고 홍보한 사람은 약 942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1%를 내가 가져갑니다. 내가. 영원히가 아니고요. 한 달. 딱 추천 커미션 한 달을 1%에 대한 추천 커미션, 1개월 동안 매출에 대한 1%만 내가 갖는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천 링크를 타고 가입한 분들의 수익도 일부 내게 적립되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 추천이 동시에 많이 붙을수록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그게 다단계 같은 건 구조인가 봐요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호감이 가면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국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SNS 마케팅 전문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야, 이제 우리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해야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자, 이미 이 시대는,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자, 아메이에서도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하고 있죠? 자, 제가 표를 봤어요. 아메이 보너스 지급표를 보겠습니다. 아메이 보너스 지급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과 흡사합니다. 3%라면 20만 PB, 6% 60만 PB. 이렇게 해서 표라는 게 있어요. 자, 3% 하면 20만 PB라고 하고요. 20만 PB는 약 30만 BB라고 합니다. 30만 BB는 현금으로 약 35만 원어치의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자, 3%를 달성을 하면 실수령 금액이 30만 BV에 3%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9,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이게 수당표입니다. 수익금. 제가 오늘 이거 수익 구조를 막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요. 잘 보시면 이 30만 BV는 보시면 20만 PB와 같죠. 20만 PB, 약 3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약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약 35만 원이라면 포인트가 9,000원 정도가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9,000원. 9,000원 쌓기 위해서 35만 원 쓰는 거 아니죠. 아메이 제품은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들을 썼을 뿐입니다. 어차피 쓰는 제품을 사용하라고 포인트를 받는 건데, 이 포인트 금액이 9,000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수익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슈퍼를 한 달 내내 다녀봐도 900원 쌓이기도 어렵습니다. 35만 원 썼는데 900원 쌓이시고 300원도 안 쌓일 겁니다. 30원 쌓이려나요? 지금 이 포인트를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슈퍼에서 나오는 포인트, 마트에서 나오는 포인트로 부자 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포인트로 부자 된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강의하고 있는 저 역시도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메이의 어플리에이트 마케팅과 흡사한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화면을 보시죠. 3%가 도대체 뭘까? 이런 캐시백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혼자서 합의 20만 PB를 할 수 있겠죠. 혼자서 20만 PB를 하면 3%를 라는 핀을 받게 됩니다. 3% 수익을 받게 되겠죠.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내가 10만을 PB를 하고 내가 후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후원한 사람이 10만 원을 해도 합이 20만 원이 됩니다. 20만 PB. 이래도 3%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5만 PB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5만 PB, 여기 있는 사람이 10만 PB를 했어요. 그러면 합계, 이 세 명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20만 PB죠. 똑같이 20만 PB이기 때문에 3%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3% 캐시백이 예시예요. 굉장히 쉽죠. 자, 아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얘기했어요. 어차피 쓰는 제품들을 각자 썼을 때, 각자 소비했을 때, 소비의 합이 20만 PB면 3%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메이에서는 카카오와 함께 하고 있어요. 카카오와 결연을 맺어서
예전에는 회원가입을 하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원가입을 하면 8개 항목을 입력해야 하면 겨우 회원이 됐는데 지금은 이 3가지 항목만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인증도 하지 않아요.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든 아메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회원가입을 톡 보내듯이 부담 없이 보내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제품 쓰는 회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 인택트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우리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어떤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지 이 화면을 보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참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설명하자면 뭐 10시간이 부족해도 모자라 10시간 동안 설명해도 부족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인류 기업들의 경영 철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이키의 경영 철학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 자, 애플은요, 인류를 더욱 발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 자, 구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마지막 아메이입니다.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남을 위해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윤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래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게 아메이의 경영 철학인데, 자, 아메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제품 브랜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브랜드 중에 가장 요즘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인데, 자, 이 뉴트리라이트는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판매 1위죠. 자, 이 빨간색으로 뭐라 썼어요? DNA 손상 억제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 WX라는 제품에는 DNA 손상 억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요 1위라는 숫자를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빨간 것이 1위와 DNA 손상 억제라는 말을 지구상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 손상 억제를 시키는 WX, 기타 건강기능식품 전부 다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라는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탑5 브랜드, 랑콤, 샤넬, 크리니크, 시쉐이도 등과 함께 탑5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 아메리카를 후원하고 있으면서, 자, 부산 국제영화제, 다이아몬드 스폰서십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언급해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품질, 판매, 세계 판매 1위입니다. 1위. 이 빨간색으로 쓴 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죠. 2위인데 1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자, 또 공기청정기 전 세계 품질 판매가 1위입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자, 이어서 아메이 홈 세제류죠. 세제류. 이건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자연과 친화적인 완전히 생분해되는 그런 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환경오염 상도 받았습니다. 자, 건강한 구강용품 글리스터 브랜드들입니다. 욕실용품이죠. 칫솔, 치약, 마우스, 스프레이, 그 다음에 글리스터 가글 용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 퀸쿡이라고 해서 퀸이라고 해서 냄비류 주방기구죠. 그 다음에 원포원 국내 기술로 만든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런칭해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프라임팻이라는 강아지 사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엠바이 뉴트리션.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젊은 타겟을 대상으로 또는 효과는 굉장히 높은데 가격은 좀 저렴한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을 최근에 만들어 놓은 엠바이 뉴트리션이라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 음료와 스낵, 그 다음에 에너지 바 이런 제품의 브랜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디펜던트 워커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펜던트 워커 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그 명강사 김미경 강사가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셔야 된다라고 목청 높여 얘기를 하시던데요. 우리가 바로 IBO라고 하죠.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현재는 ABO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IBO라고 했습니다.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현재 ABO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인디펜던트가 바로 아메이다라고 해서 ABO라고는 칭호를 씁니다.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전부 다 앞다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매월 평생 그냥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 꾸준하게 한 달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매월 평생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나온다면 거기에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1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통장을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하건대 제 이거 설명은 들어보시고 오늘 이 유튜브 방송에 초대하신 분에게 나 100만 원 벌고 싶어라는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저는 이론적이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월 평생 100만 원을 저는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을 벌겠지만 1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10여 년 전에 하기 전에 이 100만 원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에 꽂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100만 원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 한국아메에서 또 마케팅이 좀 바뀌면서 100만 원 추가 수입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하는 방법도 쉬워졌고 수익 모델이 정말 괜찮아졌는데 한번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보셨던 화면이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내가 쓰든 함께 쓰든 또 그룹이 쓰든 그룹 전체의 매출에 따라서 퍼센트가 정해지고 그 퍼센트가 정해지면 그 퍼센트에 따라서 수익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죠? 이건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표에 의해서 아까 3%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6%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6%. 과연 6%, 60만 PB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시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내가 10만 PB 정도의 제품을 썼습니다. 아메이 제품을. 자, 내가 5명 정도에게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전부 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이용했어요. 매달 어차피 쓸 것들을 매달 제품을 바꿔가면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게 생겼죠. 몇 명이죠? 6명. 6명의 그룹 매출은 얼마일까요? 바로 60만이죠. 60만이 됐네요. 자, 60만이 되니까 아까 3%가 아니고 6%가 됐어요. 아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3% 준다 그랬죠. 자, 아메이는 6%로 바로 뛰어버렸습니다. 일정 매출이 올라섰어요. 자, 그러면 아까 3%에서 9,000원 받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합이 60만 PB가 됐죠. 6%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 엄청나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건 뭐예요? 매월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매월. 자, 매월 나한테 6만 원이 떨어진다면 수익이 발생된다면 신나는 일이죠. 자, 이렇게 아메이 제품들을 함께 쓰는 사람들을 내가 모집을 하면서 그룹이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커질까요? 내가 제품을 5명에게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쓰겠습니다. 나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할게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써보니 편하더라. 이것저것 안 담아도 되고 내가 쓰고 싶을 때만 담아도 되고 또
5%, 10%, 15%의 추가 적립까지 생기니 나도 할래 해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 자, 전체 그룹이 또 형성이 됐죠. 전체. 제가 다 더해봤는데요. 다 더해보니까 400만 PB가 됐어요. 400만 PB. 400만 PB가 되면 아까 6%였던 게 15%로 뛰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400만 PB를 하게 되면 15%라고 하고요.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중에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수여가 됩니다. 브론즈 빌더가 되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데 약 30%를 추가적인 수익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브론즈 빌더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은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자, 이 100만 원이 노동의 수입처럼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한다고 그랬죠. 매달 쓴대요. 매달. 여기도 매달.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수입은 매달 들어오겠죠. 이대로 머물기만 해도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자, 요 그림에서 요 분도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요 분도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분들도 소개를 할 수 있겠죠? 또 나도 또 소개가 늘어나겠죠? 회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원인, 추천인을 통해서 또 카톡으로 내가 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내기만 하면 돼요. 너 아메이 제품 써볼래?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회원 가입을 해서 제품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내 매출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수익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브론즈 빌더 달성까지가 평균 6개월이 걸려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물론 한 달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정말 난 잘 못해,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난 누구한테 권유 못해, 영업 못해,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가정했을 때 6개월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자, 6개월 동안 브론즈 빌더를 달성을 해서 평생 끊임없이 늘어가는 수입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안 하고 싶습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브론즈 빌더라는 이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 누구도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수익이 너무나 많이 늘어와서 좋다라는 분도 많고요. 이미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국 아메이 데이터상으로 수천 명의 회원들이 브론즈 빌더를 달성을 해서 원래 받던 수익 모델에 비해서 30%의 추가 수익, 그래서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브론즈 빌더라는 시스템을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시대에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품을 워낙 좋은 거를 쓰겠다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면역과 관련된 제품들이 판매량이 늘으면서 아메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아메이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품을 쓰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 뭐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오네 마네, 미국 대선이 어떻네, 한국의 여당이 어떻네, 야당이 어떻네, 뭐 혼란스럽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여러분들은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케팅, 아메이라는 그런 기회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점점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있죠. 이게 꾸준히 들어오고 100만 원 이상의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엄청난 수익 모델이 될 것이고 가정경제, 안정적인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지금 온 지구촌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위기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써왔죠. 근데 예전에 있는 그 위기라는 단어를 쓰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현명합니다. 고대의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 오래된 분들이 조상님들이 썼던 이 단어에 엄청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위기는 바로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험에 대한 위기를만을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사실은 위기라는 말에는 기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과 기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을 볼 게 아니고 기회를 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는 늘 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는 언젠가 오겠지 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유튜브 화면을 보고 계시는, 아니 제 얼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PPT 본다고 제 얼굴을 많이 못 보셨는데 이제 뭐 마무리를 할 시간이니까 제 얼굴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위험만 보실 게 아니라 기회를 보셔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모든 카톡 시스템, 장바구니 오더 시스템, 모든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지고, 이게 진짜 진정한 기회인지 아닌지 의심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에 초대하신 여러분들 그 스폰서라고 하는데, 초대하신 분들에게 나 100만 원 한번 벌어볼까? 라고 문자 지금 넣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알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이 사업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이 사업은 굴러가고 이 지구는 돌아갑니다. 아메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경제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160여 명의, 오늘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확인을 오늘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차차 유튜브가 아닌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를 보시면 악수 한번 해주시고 그날 강의 잘 들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나요? 댓글로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을 쭉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